자, 이제 222쪽에 두 번째 예외 갑니다. 이제 예외인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건데 이제 첫째가죠. 예외 1번. 자, 누가 나옵니까? 공부상 소유자. 보죠. 예외 1번. 자, 누구라고요? 공부상이에요. 공부상.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럼 언제 얘가 내냐 이건데 결국 이거예요. 자, 결국은 자,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즉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됐는데 매매되었다고, 자, 문제는 이거죠. 신고도 안 했고 매매되었다고 등기도 안 한 겁니다. 이를테면 그때는 무조건 누구네요? 공부상 소유자가 낸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보셔요. 아까 얘 봐요. A가 B에게 매매했죠. 지금은 신고란 말은 없어도 뭐가 됐습니까? 등기. 그래서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이제 뭐냐면 자, 똑같이 자, 이 날짜에 A가 B에게 분명히 매매는 했어요. 근데 요번은 신고와 등기 이런 게 없대요. 자,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럼 등기부상 이날인데 등기부상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을까? 아직까지 A 거죠. 근데 실제 누구 겁니까? 실제는 B 거예요. 그럼 저희가 원칙만 놓고 따지면 사실상 이 B에게 세금을 과세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얘네가 매매한 사실 얘네밖에 모른다는 거지 지금. 정작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고 싶어도 정작 정부는 현재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이 자식이 뭐 신고된 것도 없고 등기된 것도 없으니까 정부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로 봐서 그냥 누구한테 부과한다? A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자, 얘같이 매수자가 등기를 했건 또는 신고는 뭐냐면 취득세 신고가 아니고 소유권 변동 신고입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A가 매도자가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돼요. 했다 이거죠. 그럼 얘가 등기 안 했어도 자, 내가 뭐 해당 구청을 찾아가서 나 이 건물 B에게 팔았다 라고 해서 계약서만 탁 던져주면 끝납니다. 그럼 관할관청은 매매가 됐구나. 그럼 누구한테 됐다? B에게 됐구나 라고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뭐갑니까? B에게. 근데 지금 뭣도 없었다? 신고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그럼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가정하면 누가 내고? 사실상 소유자. 다만 신고와 등기가 다 안 되면 결국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과한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거죠. 자, 보셔요. 1번. 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대요. 않아서 자,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자, 누가 됩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측 두 번째가요. 2번이 누굽니까? 주된 상속자 보죠. 주된 상속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됐는데 아직 상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고도 아직 안 됐고 마찬가지 등기도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럼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현재 그 지분이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아직 안 돼 있다 이거예요. 현재는 형제들 간에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더 갖겠다고. 그럼 일단 국가는 누구한테 먼저 부과한다? 주된 상속자에게 먼저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다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등기됐다 합시다. 그럼 등기됐으면 상속인이 확정되겠죠. 몇 대 몇이. 그때는 어떻게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각자가 내고 또 두 명이 사귀면 뭣도 있고 연대 납세 의무도 존재합니다. 자, 보죠. 2번.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했다. 누가 됩니까? 주된 상속자가 네요. 그래서 우측 보니까 주된 상속자 누굽니까? 상속 지분이 제일 많은 자입니다. 자, 그게 똑같으면 누굽니까? 나이 많은 자가 주된 상속자가 돼요. 자, 세 번째. 자, 종중 재산의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종중 재산의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종중거라고 뭐 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요. 그럼 이런 겁니다. 이거는 자, 어떤 임야가 있어. 임야가 있는데 요 임야가 실제는 저희 종중 땅이에요. 종중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등기부상 이 땅이 제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앞으로. 그럼 국가가 볼 때 자, 등기부상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누구 건지 안다. 제 건 줄 알아요, 그냥. 근데 제가 해당 면사무소 가서 야, 이 땅은 등기부상만 내 거지 실제 누구 거다. 나의 종중 거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땐 종중한테 과세가 돼요. 하지만 신고 안 하면 누구한테 과세한다? 공부상 소유자 가백이 과세요. 그 지난번에 입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희 시골 가면요.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고 요게 진짜 제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매년 재산세가 저한테 날아옵니다. 왜? 제가 관청에 종중권하고 신고했단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 말고도 뭐 촌에 가면 뭐 밭도 있고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밭은 뭐 딴 친구 갑 앞으로 등기가 되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분들도 다 지네가 내 세금을 다 냅니다. 내고 저희가 매년 11월 달이 되면 종중 모임을 해요. 시골서. 그래서 뭐 제사상도 크게 차려놓고 뭐 시사도 지내고 막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저 말고 딴 분들 있잖아요. 등기되어 있는 분들 자기가 낸 재산세 영수증을 가져와서 총무한테 돈을 타가요. 내가 냈으니까 주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안 타가. 째째하게 얼마 된다고 타갑니까? 째째하게. 신고도 안 하고 저는 계속 제가 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작년도도 저희 총무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 아저씨 올해도 재산세 안 받아가요? 에이, 몇 푼인데 안 받아. 뭐 20만 원밖에 안 돼. 뭘 받아가? 됐어. 그러니까 저희 시골 가면 제일 아주 저를 좋아해요. 왜? 세금도 지가 다 내지. 그다음 뭐 명절 때 되면 막걸리도 이만한 거 사다가 노인정에 갖다 주지. 그러니까 저 가면 다들 좋아하세요. 아, 저 서울서 성공했나 봐. 근데 문제는요. 이 종중이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80이시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 어르신들 나이가 다 80대, 70대 후반이에요. 앞으로 길어봐야 20년이요.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있는 게 저희 때예요. 저희 뭐 30대부터 50대 된 이 정도 이제 자식들. 그럼 나중에 이 양반들 다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계속 제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있으면 이 자식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등기를 바꾸자고 하겠지. 뭐 공동 등기하든가 뭐 하든가. 저는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가면 무슨 공동 등기를 할 건데 이거 내 땅인데 그러면 이 수많은 종중들이 왜 그게 네 땅이냐? 종중 거지. 할 얘기 있어요. 내가 그동안 세금을 계속 냈는데 내 땅 아니면 내가 내겠냐? 돌려받았지. 안 돌려받았잖아. 근데 노인들 다 돌아가셨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럼 누구 땅? 내 땅.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집 안 졌어요. 나무 심어놨어요, 내가. 그래서. 집 짓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무 심는 겁니다, 실제로. 나무를 심어놓는 게 집을 지면 요만큼밖에 못 짓잖아요. 나무는 듬성듬성 심어놓으면 다 심어요. 실제요. 그래서 요번에 설대 고향에 가시면 저같이 된 이런 임야나 뭐 전답인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빨리 등기를 바꾸자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다 뺏겨요. 혹시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계시면 계속 촌에 갈 때마다 막걸리 사갖고 가면 되고 그러면 내 땅 됩니다. 제 앞으로 돼 있다는 거 등기가? 그래요? 그럼 빨리 그 계속 등기 이어받으세요. 그냥 종중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은 우리 가족으로 계속 등기할게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다 뺏겨요. 실제로 이거 대법원 판례에 아니 이거 몰라요. 대부분이 판례에도 있고 무조건 얘가 소유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이제 그런 뭐 어찌 보면 종중 땅이 뭐 공동 소유이긴 한데 이것도 뺏기면 아깝거든요. 솔직히. 내가 가질 걸 딴 놈이 다 챙겨가 봐요. 얼마나 억울한가. 그러니까
아깝죠. 그래도 딴 놈이 가져가면. 저는 나중에 임야에다가 놀이동산 질 거예요. 크게 질 겁니다. 자 보죠. 세 번째. 그래서 자 보죠. 공부상 개인 소유로 등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요. 뭐라고 종중거라고 뭐였다. 신고하지 않았다. 누가 냅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내요. 그럼 신고하면 누가 낸다고요? 종중이 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 누가 나옵니까? 매수계약자. 주의하세요. 매수자가 아니에요. 매수계약자입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자,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맺어요. 연부 매매 계약을 맺고 어떻게 쓴다? 무상 사용이에요. 무상 사용. 그러면 그 매수 계약자가 세금을 내요. 그럼 저희가 취득세에서 연부 취득을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자, 제가 국가로부터 제가 요번에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2016년 2월 4일. 오늘 무려 300억짜리 땅을 삽니다. 근데 300억이 없어서 이걸 매년 해서 1년, 2년, 3년 동안 나눠주는 조건하에서 그 100억씩 주는 조건하에서 취득이에요. 이게 연부 취득이에요. 그래서 얘는 2017년에 주고 18년, 2019년까지 주는 조건을 산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이게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이 갑의 땅이 완벽하게 되려면 언제까지 돼요? 2019년 넘어가야지 저게 갑의 땅이 돼요. 그럼 원래 갑은 2019년 이후부터 재산세를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국가가 야 어차피 네가 매매 계약 했잖아. 또 네가 살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써. 그냥 지금부터 뭐해? 사용을 해라. 연부금은 천천히 주고 대신에 사용하는 대신에 네가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 뭐는 내라. 재산세만 내고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그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친구나 누구한테 야 너 이거 써. 대신 뭐 전기세만 내고 쓰면 될 것 같아.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소유권은 내 게 아니지만 정부가 이미 뭐 하겠다. 무상 사용하게 하면 뭐만 내게 해서 재산세만 내게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자, 거기 매수계약자. 5번 바로 가죠. 자, 5번 누가 나옵니까? 사업시행자입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 그거 본문 볼 거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냥 얘만 보면 돼요. 먼 땅, 채비지하고 또 먼 땅하고 보류지하고 이 두 개는 사업시행자가 내요. 절대주의할 환지가 여기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만 그 사업시행자가 낸다. 이렇게 보고 또 넘겨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자, 누가 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 이거 쓸게요. 6번. 누가 내요? 사용자. 언제냐? 이거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소유권 자체가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내요. 즉 주인이 행방불명되었다든가 혹은 현재 그 재산이 소송 중에 있을 때는 그 사용자가 내게 돼요. 그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게 저 평촌의 오피스텔인데요. 이 주인이 박모 씨예요. 박모 씨. 현재 영국에 있어요. 실제 이 주인이 영국에 지금 나가 있는데 가끔 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뉴스에 이분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IS에 잡혀갔다 뭐 이렇게. 자, 그럼 주인이 행방불명 된 거죠, 그죠? 그럼 정부는 누구한테 부과한다? 사용하는 자 누구한테? 세입자인 나에게 부과하게 돼요. 그다음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계속 행방불명 되면 제가 계속 내겠죠. 무슨 세를? 재산세를. 몇 년 동안 내면? 옳지 20년 내면 누구 거 된다? 내 거 된다.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7번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납세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형태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매년 자주 언급합니다. 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6쪽으로 넘어갑니다. 6번 부가와 징수로 가죠. 그렇다고 제가 저걸 진짜 저 주인이 잡혀가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웃자는 얘기지. 그것도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모르지. 저 그렇게 마음 나쁜 놈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마음씨가 착한데. 저는 제가 착하다는 거 느끼는 게 저한테 로또 복권이 이번 주에 뭐 하장 뭐 30억이 된다고 쳐요. 치면 세금 내고 나면 30억이 되면 세금 내면 한 20, 한 1억 타요. 20, 한 2억 타요. 22억 타면 저 딱 5억만 뺄 거예요. 나머지 다 기부할 거예요. 다 기부한다니까. 대봐야 알아요 또 그것도. 그렇게 제 마음이 착해요. 다 되면 갖고 있으면 그 안 돼. 그 도둑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예 다 받아서 5억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쓸 게 있어요. 그것 좀 써야 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시킬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첨이 안 되냐 이거요. 돼야지 기부할 건데. 속에 나쁜 마음 있는 걸 알고 계신가? 자, 보죠. 이제 부가징수 갑니다. 자, 이 부가징수도 매년 시험에 나는데 얘는 이제 매년 고지서에 의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금 내는 기간이 있는데 요 기간이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래서 한 번은 휴가 때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요. 한 번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요 기간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게 됩니다. 그럼 대체 이때 요 기간은 뭘 내냐 이건데 이때는 건물분이요. 건물분 재산세를 냅니다. 또 이때 또 내요. 뭘 내냐? 주택 갖고 있는 분들 주택분 내요. 주택분 재산세. 근데 반만 내. 2분의 1만 냅니다. 세 번째, 자 선박분도 냅니다. 네 번째, 항공기분도 내요. 전부 다 휴가 때 내는 거예요. 휴가 때. 요 되고, 자 9월은 뭘 내냐? 9월은 토지분이에요. 토지분. 늘 이때 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반이었죠. 나머지 반 내요. 나머지 주택분 반. 2분의 1을 내요. 조심할 건 주택은 어떻게 된다? 반반이에요. 토지분 건물분 아닙니다. 무조건 주택은 반씩 내게 되어 있다 이거죠. 다만 주의할 게 그럼 주택이 무조건 반반이 아니에요.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이 자 소액이면 일시에 다 내요. 그래서 얼마냐? 그 금액이 10만 원인데요. 조심할 게 10만 원 미만이 아니고 10만 원 이하입니다. 즉 10만 원까지예요. 10만 원까지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에 다 내야 돼요. 그럼 결국 반반 낸다는 것은 금액이 얼마가 넘어갔다. 10만 원이 초과가 되면 어떻게 내고 반씩 내고 10만 원까지는 어떻게 해요? 금액이 작으니까 한 번에 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셔요. 자 그래서 1번 매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2번 납부기간에서 3번 주택만 볼게요. 주택. 자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의 반입니다. 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나머지 반은 언제부터 언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요. 다만이야 다만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이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 10만 원까지입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10만 원 미만 아니에요. 10만 원 이하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까지. 자, 두 번째 납세지. 예,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어디? 재산 소재지. 어디요? 시, 군, 구입니다. 그래서 재산 있는 해당 시군구가 납세지가 돼요. 자, 우측의 세 번째 징수 방법 갑니다. 1번 보통징수입니다. 무조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뭔 징수? 보통징수예요. 그래서 항상 원칙이 보통징수 방법이고 2번 고지서 발부 이런 건 솔직히 볼 게 없는데 자 끝에 보니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근데 이때 고지서는 내가 보냅니까? 국가가 보냅니까? 국가가 보내는 거 나 관계없어요. 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자 괄호 3번은 체크합시다. 재산세 고지서에 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기. 이 병기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기입한다. 같이 기입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기입한다인데 굳이 얘기하면 자동차를 얘기하면 카풀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행선지가 같아요. 같으면 어떻게 같이 타고 가죠. 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부 기간이 같으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자, 끝에 고지할 수 있다에다 밑줄을 치고 별표. 고지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얘가 뭐냐? 저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지역자원 시설세 그 세금도 지방세거든요. 지방세고 그 세금도 보통징수인데 웃긴 건 그 세금도 재산세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내가 자 건물을 갖고 있으면 요 기간에 뭐도 나오고 재산세 고지서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오고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두 장의 고지서가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저희 이것도 상상해 보면 쉬워요. 자, 여러분한테 똑같은 기간에 자 세금 내라고 두 장의 고지서가 발급됐다고 가정합시다. 무슨 생각 들어요? 귀찮다? 아니지. 뭐 이렇게 많아? 이러고지. 세 장 보내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두 장 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서두에 고지서 한 장당 얼마 든다? 1,980원. 두 장 보내면 그건 3,900원 또 나가요. 그렇게 돈도 아까우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한 장에 어차피 똑같은 기간이니까 그냥 다 부과하자. 어떻게? 재산세 고지서에다가 자 뭐도 적고 재산세 얼마 적고 지역자원세 얼마 적어서 합계 얼마 이렇게 보내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 몇 장이면 한 장이면 끝나요. 그럼 국가는 두 장 보내고 한 장 보내니까 고지서값 1,900원 세이브 되죠. 또 국민들로 하여금 두 장 보내갖고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냐고 타박 안 당해. 왜? 저희가 보는 건 어떤 세금 나왔나 이거 보고요. 이거 다 안 봐. 마지막에 얘밖에 안 봐요. 그 고지서 딱 받으면 무슨 세금이지? 얼마지? 이만 보지. 중간에 항목 다 봅니까? 안 보거든. 그 이래야만 국민들이 세금 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답니다. 자, 네 번째가요. 이제 소액 징수 면제인데요. 1번. 아까 얘기했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입니다.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에요. 이건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이에요.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저희 시험에 이게 다 나섰어요. 뭐라고? 2,000원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치사해요. 아니 뭐일 때? 2,000원 미만일 때요. 그럼 적어도 얼마부터 걷는다? 2,000원부터 걷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입니다. 이면 징수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8쪽에 5번. 납세 의무자의 신고 의무인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신고 의무는 신고 납부한다의 뜻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 납세 의무자 할 때 이런 거 썼죠. 아까 납세 의무자 할 때 신고도 안 하고 등기 안 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좀 아까 납세 의무자 할 때 이때 이 신고가 무슨 신고였어요? 소유권 변동 신고입니다. 그래서 취득 신고가 아니고 매도자가 나 이 땅 팔았습니다라고 소유권 변동 신고.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다. 그 얘기했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고는 봐요. 1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언제부터? 과세 기준 1부터 10일 냅니다. 즉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합니다. 근데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안 해도. 그래서 박스 1번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 2번 상속, 3번 종중재산, 4번 뭐 신탁재산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으면 다 신고하면 돼요. 물론 그 신고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떤 차이냐? 안 하면 그 세금 누가 냅니까? 내가 내지. 아까 저희 종중고 마찬가지. 종중고도 내가 종중고라고 신고하면 누가 내요? 종중이. 안 하면 누가 내요? 내가. 그래서 신고 안 하면 내가 세금 내는 거니까 국가는 신고 안 돼도 별 문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지만 신고 안 돼도 자, 맨 밑에 자 이제 2번 보면
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는 지자체 이장은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해서 뭐 한다? 등재할 수 있다. 뭐라고요? 등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 대장에 등재하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별표 보니까 신고 의무는 납세 의무를 사실상 수령에 부과하기 위한 의무로 미신고나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산세 같은 거 없어요. 다만 신고 안 하면 누가 세금을 내요? 내가 낸다 이거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신고를 하게끔 법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우측 6번 갑니다. 요거 체크할게요. 세부담의 상한선 되어 있는데 이 상한선도 부동산 보유세에만 있어요. 그 어떤 세금도 없고 재산세 또 뒤에 가면 종합부동산세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인데 이게 이제 얘가 또 왜 생겼냐면 일단 볼게요. 아까 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재산세 올렸다고 했죠, 그죠? 그죠? 그래도 너무 올라가서 뭘 올렸다고 할까? 시가 표준등 올렸고 너무 올라가니까 곱하기 뭐 했고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곱했지, 그죠? 곱해서 계산했는데 이것도 많다, 이것도 많다. 그 자꾸 비교하는 게 뭐냐면 이 비교가 전에는 그 전에라는 얘기는 뭐 그 전에 옛날이겠죠. 누구예요, 누구? YS라든가 또 그다음 누구예요? DJ라든가 이때 비교하면 이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공정가액 비율을 했어도 세금 부담이 왠지 모르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다시 또 만든 겁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욕 또 먹겠다. 낮출 방법을 또 모색해 봐라. 그래서 만든 게 저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그래서 얼마까지를 정했냐? 이 상한선인 자, 토지와 건축물은요.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가 맥시멈이에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제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어떤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세금이 2015년도에 자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금년도에 시가 표준액을 쭉 올려서 계산해 보니까 2016년도에 재산세가 200만 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다 걷는 게 아니고 최대 얼마까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 걷겠다. 얼마? 150만 원만 걷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상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가 있다? 세부담의 상한선 제도가 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법 자체의 비밀이. 뭐가 있냐면 100분의 150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숫자가 커 보여요? 별로 안 커 보여요? 안 커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100분의 150이 아니고 최대 50%까지 한다라고 하면 되게 커 보입니다. 실상 가만히 보면 전년도 대비 최대 50% 인상분까지만 받겠다 이거죠. 얼마까지? 최대 50%. 그럼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50% 이상하니까 얼마? 100분의 150. 이렇게 살포시 피해가는 용어를 쓴 거죠. 참 머리를 되게 좋아해 보면은. 어쨌든 간에 토지건물 얼마까지? 100분의 150이 한도입니다. 자, 두 번째 네, 주택인데요. 주택은 좀 달라요. 주택은 워낙 다양하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 주택도 100분의 150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누가 바꿨냐? 그 뒤에 계신 분. 그 땅 파는 걸 좋아하는 분 있어요. 그분이 바꾼 것 중에 요건 잘 바꿔놨어요. 주택은 주택 가격별로 하자. 주택의 공시가격별로 하자. 이때 공시가격은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그 시가 표준액이 3억 이하면 전년도 금액에 방법은 똑같아요. 100분의 105까지 하자. 100분의 105. 저희 집은 100분의 105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집 3억 초과 6억 이하. 이 6억 이하가 매매가가 아니에요. 정부가 고시한 금액입니다. 이 얼마까지? 100분의 110까지. 또 여기 계신 분들 그 집이 6억 초과된 집이다. 얼마까지? 100분의 130까지가 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분의 105, 110, 130까지가 각각 한도 규정이 돼요.
실상 이것도 이제 작년에 바꾸려고 했어요. 작년도 2014년도에 110, 115, 135로 바꿔놨었어요. 바꿨다가 끝내 그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갖고 이제 다 무용지물 됐는데 아마 작년에 저희 학원 오셨던 분 알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 학원 책에 뭐 물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그 책에 보면 110, 115, 120, 135라고 뭐 개정됐다고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도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일단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아마 글쎄 제 생각은 4월 이후가 되면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4월 이후가 되면 일단 끝나고 나서 더 바꾸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세부담의 상한선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근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은 금액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주택은 주택의 가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또 뒤로 가죠. 자, 이제 231쪽에 7번. 자, 제목이 뭡니까? 물납과 이제 분할납부 되어 있죠. 얘는 둘 다 시험에 되게 잘 납니다. 한 해는 물납, 한 해는 분납해서 이게 번갈아가면 나는데 근데 내놓으면은 좀 맞춰주면 좋은데 왜 이걸 자꾸 안 맞추는지. 자, 물납 갑니다. 자, 물납은 이거예요. 얘는 돈 대신에 어떤 물건 가지고 세금을 대신 내야겠다 이거. 물건 가지고. 그럼 이 물건이 대체 어떤 물건이고 했을 때 물건은 다 부동산입니다. 결국 뭐 대신에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신 세금을 대납한다는 얘기예요. 대납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얘가 이제 물납하려면 법률적인 요건이 있고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일단 내가 내고자 하는 그 세금이 그 납부세액이 적어도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물납이 돼요. 그럼 내가 낼 금액이 뭐 999만 원 이거 물납 안 돼요. 다 내야 돼요. 현금으로. 두 번째 물납한다고요. 신청을 해서 반드시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왜냐면 돈 대신 부동산이에요. 그럼 제가 돈이 없어서 이번에 물납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럼 신청할 때 가져가는 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그럼 제가 신청할 때 등기부를 딱 갖고 갔어요. 갖고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등기부를 쭉 보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를 쭉 봅니다. 봤더니 을구에 보니까 웬걸 무슨 놈의 압류가 그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허가한다. 허가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등기부가 아주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그래서 신청해서 허가받는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하냐?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허가받아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신청, 5일 이내에 허가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럼 대체 무엇을 가지고 물납하니? 이 중요한 거죠. 자 분명히 부동산인데요. 어디 있는 부동산이냐? 여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이 돼요. 그럼 대체 쌤 관할구역이 뭐예요? 이건데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보면 자 어떤 갑이요. 가령 저 옆에 수원시에 자 수원시에 빌딩이 있고 땅이 있고요. 그 옆 동네 자 화성시에 땅이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무려 3천만 원이나 부과가 됐어요. 근데 갑이 돈도 없어갖고 에이 물납이나 하자. 그래서 화성시는 이 땅 갖고 물납하려고 했더니 물납이 안 된대요. 왜냐면 이 건물이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수원이면 수원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돼야 돼요. 그럼 뭘 갖고 합니까? 수원에는 이 토지. 요거 가지고 물납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이 돼야 돼요.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낼 세금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내가 이 토지 가지고 물납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토지 금액도 최소한 얼마는 가야 한다?
그죠? 3천이 넘어야겠죠. 즉 어떻게 생각하면 싶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3천만 원 현금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돈 없다고 땅으로 준대. 근데 땅값이 제보다 2천만 원밖에 안 간대. 받을래요? 안 받죠. 3천이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 토지 금액이 그럼 3천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따져봐야겠죠. 따질 때 그럼 누가 따지냐? 정부가 따져요. 왜? 내가 따지면 좋지. 내가 따지면 야 이거 3천 넘어. 근데 정부는 웃기지 마. 우리가 따지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할 건데? 정부 고시가격. 그게 뭔데?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 정부는 최소 금액 갖고 평가해서 물납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최소 금액이 되냐면 얘를 일반 매매가로 평가하게 되면 국가가 자칫 잘못하면 낭패 볼 수 있어요. 매매가로 해갖고 평가했어요. 그럼 받았어요? 그럼 국가가 이걸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되팔아요. 되파는데 그냥 공매금을 처분해요. 그럼 매매가보다 더 낮잖아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손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국가는 최저가를 일단 따져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뭐냐면 물납재산 평가고 언제 평가하냐? 매년 6월 1일부터 평가해. 6월 1일부터. 무슨 가로 평가한다? 시가로. 근데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법 조문상은 자 시가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래 이 시가의 뜻은 일반적인 매매가의 뜻이에요. 하지만 재산세에서 요 시가의 뜻은 일반적인 매매가가 아니고 시가 표준액의 뜻입니다. 재산세만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가가 아니고 뭐의 뜻? 시가 표준액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래서 내가 토지 갖고 물납한다면 어떻게 평가하냐?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로 따지고 두 번째, 내가 자 건축물 가지고 물납한다면 그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그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하고 세 번째, 내가 자 주택 가지고 물납한다면 그 주택이 단독주택이면 무슨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고 거기 아파트면 무슨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정한 최소 금액하고 평가해요. 물론 평가가 이거 말고 예외가 또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은 요것만 기억합니다. 지금은 요것만 일단 기억할게요. 자, 교재 보죠. 자, 231쪽입니다. 첫째 1번. 자, 물납의 요건과 대상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되면 1,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받아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번. 물납의 신청허가입니다. 1번.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가 갖추어서 납부기한 통과된 면제까지 10일 전까지 뭔다? 신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신청받은 지자체장은요.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 5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언제까지 신청? 10일 전까지 신청. 언제까지 허가? 5일 이내 허가입니다. 자, 맨 밑에 괄호 3번 가요. 자, 물납 허가 부동산 평가인데 중요합니다. 이거. 1번. 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요. 매년 언제? 6월 1일 현재 동그라미 무슨 가? 시가입니다. 시가. 여기서 시가란 다음의 하나에서 정한 가액에 의한다. 자, 다만은 내비둬요. 일단 자 넘겨보십시다. 그래서 기업번 자 토지 및 주택이요. 땡땡.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가액이다. 즉 토지는 뭐로 하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요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에 의한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고시한 금액에 의한다 이거지. 또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기역이외 건축물, 즉 일반 건축물 뭐랍니까?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이게 시가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시가가 일반적인 매매가가 아니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시가 표준액의 약자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약자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나머지는 내비둬요. 일단 나머지 거 다 보면 헷갈리니까 요주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우측으로 갑니다. 233쪽에 5번. 이제 무슨 납부 돼 있어요? 분할 납부. 얘도 봅시다. 자, 이건 뭐냐? 이거는요, 돈을 내요. 일시에 내야 돼. 한 번에 내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 나누어서. 어떻게 된다? 나누어서 내겠다. 몇 회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나눈다.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겠다. 이게 분할 납부예요. 그럼 얘도 무조건이 아니고 요건이 있어, 요건. 분할 납부도 요건이다. 첫째, 얘는요, 그 납부세액이 얘는 500만 원입니다. 얼마요? 5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500만 원이 초과돼야 분납이 되고, 두 번째, 얘는 신청만 하면 돼요. 별도의 허가 없어요. 신청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분납하냐? 이제 분납 기한도 있는데요. 분명히 아까 두 번 했는데 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이때까지. 납부기한 경과 1부터입니다. 45일 이내. 주의하세요. 납부한 때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자, 아까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세금 내야 돼요? 7월 16일부터 언제까지? 30일까지 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분납한다. 그래서 일부를 냈어. 일부를 언제? 7월 20일 냈단 말이야. 일부 냈어. 내면 이때부터 45일 아니고 이거에서 요거요. 납부기한 여기부터 며칠 따진다고? 45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낸 건 낸 거고 분납은 언제부터? 45일은 이때부터가 아니고 언제? 납부기한 지나간 날부터 이때부터 며칠 내? 45일 따집니다. 주의하세요. 낸 날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납부기한 지나간 날부터 45일 내 분납하게 됩니다. 그럼 분납은 어떻게 합니까? 분납하는 방법도 있죠. 당연히. 요거 지울게요. 이제. 자, 방법은 내가 정한 게 아니고요. 법이 정한 방법이 있네요. 자, 첫째 방법. 첫째는 내가 낼 금액이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하였을 때 분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내가 낼 금액이요. 1,000만 원이 초과되었을 때 분납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냐, 1,000만 원 초과냐. 그래서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얼마가 분납되냐면 이 금액이 돼요. 500만 원. 500만 원 어떤 금액? 초과 금액. 그래서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분납이 되고 두 번째 1,000만 원 초과했다. 이때는 반토막입니다.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돼요. 50% 이하가 분납됩니다. 이거 뭐 대체 뭔 얘기야? 자, 보셔요. 내가 낼 금액이 자 700이었어. 700만 원. 그럼 처음에 내죠. 내고 45일 내에 또 내. 그럼 이때 요때 낼게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이에요. 그럼 700이면은 손가락 잘 해봐요. 5개 빼면 남지 얼마? 200. 그럼 당연히 얼마? 여기는 500. 이렇게. 두 번째, 그럼 내가 낼 금액이 3,000만 원이었다. 그럼 처음에 내죠. 내고 또 내. 그럼 이때 낼게 토탈 금액의 반 이하, 50% 이하입니다. 얼마 내면 돼요? 1,500. 오케이, 1,500. 그럼 당연히 앞에도 얼마? 똑같이 1,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0만 원씩 낼 수 있다. 어찌 보면 물납보다 분납이 더 쉽습니다. 자, 보죠 이제. 자, 분할 납부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합니까? 500만 원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며칠 내에 분납해요? 45일 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7번 기준 기억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납부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했다. 얼마? 100분의 50 이하.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납과 분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8번.
자, 이제 아는 거 나왔어요. 가산금. 얘가 분명히 징수 방법이 뭐였습니까? 신고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 고지서니까 법정기간 내 안 내면 당연히 붙죠.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그래서 둘 다 고지서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법정기간 내 안 내면 무엇이 붙는다? 가산금. 몇 퍼센트? 3%. 얘가 계속 안 내다 또 붙어요. 또 붙는 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 1.2%에 몇 개월 동안 붙어요? 옳지. 최고 60개월 동안 붙죠. 최대 언제까지 붙어요? 60개월까지 붙게 됩니다. 다만 가산금은 체납금액에 관계가 없지만 중가산금은 체납금액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납한 지방세가 적어도 얼마? 30만 원. 자, 이상일 때 붙을까? 초과일 때 붙을까? 읽어봐. 이상이라고 돼 있지. 30만 원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 붙게 돼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 붙게 됩니다. 자, 보죠. 가산금. 자,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하면 100분의 3, 몇 퍼센트? 3%에 상당하는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고. 둘째, 중가산금 1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1000분의 10이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붙죠. 근데 이게 뭐라요? 중가산금이라고 하고, 자, 몇 개월 초과받는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또 쭉 2번.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안 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이상일 때만 중가산금을 적용해요. 3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지 그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30만 원 이상일 때 한다. 이거 참 쉽네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9번째 부가세.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뭐가 있다? 부가세가 있다. 그래서 이건 딱 하나요. 뭐 지방 교육세입니다. 대신에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 없어요. 납부세액만 있지 감면받는 세액은 부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있어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몇 퍼센트? 20%.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부가세는 정부가 본세를 걷는데 또 걷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몇 퍼센트? 20%입니다. 그래서 다 20%라고 보면 돼요. 다. 그 기억나는 거 20밖에 없지 지금. 네. 어쨌든 기억나면 다행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오늘 그거까지 할게요. 자, 7절 비과세인데 비과세가 뭐죠? 그렇지.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데 그 제목 재산세의 비과세 옆에 쓸게요. 옆에다가 뭐라 쓰냐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와 같다. 뭐와 같다? 종합부동산세와 같다. 그래서 이 재산세 비과세하고 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끝낼게요. 내용은 상중하 중에서 최하입니다. 최하. 뒤따 쉬워요. 자, 1번. 국가 등의 보유재산 비과세. 지난번에 취득세 할 때도 계속 얘기했죠. 국가자 붙은 건 다 과세 비과세.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이나 외국정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면 부과한다. 1번 외국정부. 이거 무슨 주의요? 상호주의에서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나도 과세하고 상대편 국가가 비과세하면 나도 비과세한다. 그거고. 2번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과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맺고 어떻게 했다? 무상 사용했다. 아까 이거 봤죠? 그죠? 누가 내요? 매수 계약자가 냅니다. 자, 우측에 두 번째 요건 체크해요. 괄호 2번 237쪽의 맨 위에 2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혹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이야 며칠 다만 어떻게 쓰면 유료로 쓰면 이때 뭐 한다 부과한대요. 이게 뭐냐면 자, 이 건물 참 이거 제 거 아니죠. 제 건 제 옆에 있지.
저 옆에 거, 제 거. 이게 옆에 거, 제 거 맞죠, 그죠? 네, 제 건물인데 이걸 제가 보유하면 저한테 계속 재산세가 나와요. 근데 요번에 서초구청장이 절 찾아오더니 이 건물 1층부터 몇 층짜리지 이게? 마지막 층까지 다 쓴대요. 왜요 했더니 요 건물 구청으로 쓴대. 구청으로. 그 이유인즉슨 요번에 서초구청 신축한다고 공사기간 동안에 좀 쓰겠대요. 그 제가 그럼 쓰세요 했더니 구청장이 그 월세 얼마씩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구청장이 쓰는데 그냥 쓰쇼. 안 받을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10원도 안 받고 이걸 국가나 지자체가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도 나한테 고마움을 느껴야지. 왜? 10원도 안 내고 쓰는데. 그럼 얘네는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럼 이 건물 뭐 안 받게? 재산세 안 받게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구청장한테 보증금 3천억에 월세 20억씩. 이렇게 하면 내겠지, 그죠? 그럼 내면 지네도 뭐 받을 거? 받겠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넘게 그냥 공짜로 쓰게 하면 비과세 되지만 다만 얘가 어떻게 그게 돈을 내가 받으면 이때는 재산세 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일까? 월세 받고 재산세 내는 게 좋을까? 월세 안 받고 재산세 면제받는 게 좋을까? 월세 받고. 네,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국가가 쓰는데 편하게 쓰게 해야지.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니까. 그죠?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게. 예, 원래는 받을 거 받고 낼 거 내는 게 낫지. 뭐 제가 뭐 이 서초구청한테 이 건물 준다고 저도 좋아할까? 구청장이 하기야 뭐 100만 년 한다고 하면 뭐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뭐 4년 지나면 바뀌는 거 해주나만 낫죠. 자, 두 번째 갑니다. 2번. 자, 이제 기타 비과세인데 1번. 자, 1번은 누가 봐도 비과세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이때 묘지는요. 개인 묘지, 개인 거. 아까 저희가 토지에 구분할 때 법인의 묘지는 과세였어요. 근데 개인 묘지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그 흔한 말로 하천 누구한테 세금 거둘까? 그죠? 거둘 자도 없어요. 당연히 뭡니까? 비과세.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2번. 자, 산림보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네모안에 1번. 자, 끝에 있어요.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어디 있는 토지?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그게 전답과수원 대지분 과세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게 민통선인데 최전방에 가면 그 휴전선이 있고 거기 보면 써 있어요. 통제구역이라고. 근데 그 민통선 안에 그럼 이게 북한, 남한 여기 이제 철책인데 요 안에 있는 땅들은 그럼 다시 이제 딱 중간이 있죠. 요 안에 있는 땅들은 다 과세 비과세 전부 다 비과세인다 이 얘기예요. 이게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인데 다만 그 안에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땅이라고 해도 이 땅이 뭐면 그거 전, 답, 과수원, 대지는 뭐한다? 과세한다. 겁나게 억울한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빈 땅 그냥 통제구역인데 빈 땅이면 다 뭐 비과세야 그냥. 근데 이 땅이 자 어떤 갑 땅이에요. 갑은 아침마다 통제 보호구역에 가서 신분증 내밀고 꽃갱이 들고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나옵니다. 이 땅은 뭐한다? 과세한다요. 그러니까 이 갑은 얼마나 억울할까? 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땅은 비과세인데 다 뭐는 과세한다?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한다. 세 번째, 자, 두 번째 끝에 있어요. 최종님 비과세합니다. 3번 또 어디 있어요? 자연 보존지구안에 임야도 비과세입니다. 어디요? 자연 보존지구안에 임야. 네 번째, 백두대간 있는 임야입니다. 백두대간이 어디예요? 무슨 백두산입니까? 큰일 날 얘기가 없어요. 백두대간은 태백산맥, 이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안 배웠어요? 사회 시간 초등학교 때? 태백산맥, 차정산맥, 소백산맥 어때? 그거요 이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백두산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 임시건축물이죠. 임시건축물. 네 번째 비상용 선박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비과세인데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면 되고 다만 주의할 게 그 뒷페이지입니다. 그 238쪽에 이론 돋보기 보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뭐일 때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한대요. 그게 임시용 건물이어도 사치성 재산이면 비과세 한답니다. 또 그게 수익 사업에 쓰인다 이것도 비과세 한대요. 셋째 해당 재산 일부가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과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앞 페이지에서 대표적인 게 그 괄호 4번에 뭐 비상용 선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분명히 비상용이어야 비과세인데 딱 보니까 이게 비상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당 용도에 안 쓰면 얘도 뭐다 과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해당 용도에 사용돼야 한다.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재산세를 끝내고 그럼 결론 짚시다. 재산세가 제일 중요한 건 첫째 토지의 구분이에요. 아까 뭐 종합합산과세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세 번째 중요한 건 부가징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제까지 내고 또 물납이 뭐가 있고 분납이 뭐가 있고 이런 정도만 보면 되고 나머지 거는 아직은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쭉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지. 그 다음에 가면 참 지방세 목적세가 나올 거예요. 그게 몇 쪽이냐면은 250쪽에 가면 지방세 목적세라는 게 나올 거예요. 나옵니까? 네, 이건 9월 달 가서 할 겁니다. 9월. 금년도 9월. 뭐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할 겁니다. 출제 가능성 0입니다. 자, 그다음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제 국세가 나오고 국세. 3편은 국세고 첫째 뭐가 나옵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설 세고 와서 그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배운 거 확인해 봐야죠. 오늘 배운 거 맨 뒤에 가면 문제가 좀 많아요. 19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 문제가 19문제입니다. 두 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작. 다 하셨습니까? 네, 같이 보죠. 이렇게 일찍 끝날 때 좋아하십시오. 3월 달부터 늦게 끝날 거예요. 3월부터는 저도 더 할 거예요, 수업이요. 그때 3월 달 되면 문제 다 맞출 때까지 집에 못 가요. 자, 1번 갑니다. 1번은 맞죠? 그래서 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고. 2번 뭐예요? 오케이. 사실상 현황이죠. 사실상 현황. 3번은 오케이. 전부 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전부 다 하죠. 4번은 X죠. 왜? 농사 안 져요. 그럼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그래서 그때 분리과세는 종합합산과세 X입니다. 4번은. 5번 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목장 용지로서 면적이 내 무슨 과세? 분리과세죠. 뒤에 거 초과되면 종합과세죠. 초과되면 다 종합이에요. 전부 다 무조건. 6번 자, 군지역에는 공장인데 면적이 내 분리과세지. 초과되면 종합과세죠. 그죠? 6번 무허가 건축물은 종합합산과세도 맞죠. 자, 이게 7번이지. 8번 주택은 항상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한다. 얘도 맞죠. 9번도 맞아요. 자, 분명히 8번 9번에 분명히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한다 써 있어요. 10번 볼게요. 자, 토지 및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관련 법에 의해서 공시된 가액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 맞다 틀렸다. 10번이 맞다 틀렸다. 맞았지. 조심해. 얘는 지금 물어본 게 과세 표준이 아니고 뭘 물어서요? 시가 표준액. 에? 시가 표준액이라고. 거기에 이제 뭘 곱하면 돼요? 위에와 같이 공정 시장가격비를. 맞아요. 지금 시가 표준액만 물어본 거니까. 자, 11번. 넌 틀렸죠? 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고 신고하면 누가 내?
그죠? 공부상 소유자고 일단 X고 사용자는 언제예요? 아까 저희 집 주인이 없어져야 돼. 소유자가 뭐 행방 불명됐을 때가 사용자입니다. 자, 넘어가서 12번째요. 자, 얘도 틀렸죠. 왜? 종중거라고 신고했대요. 그럼 누가 내요? 종중이 내야죠. 단 신고 안 했을 때가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인데 지금 신고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종중이 냅니다. X. 자, 13번은 맞아요. 채비지보조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14번은 틀렸어요. 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휴가철에 있는 데가 휴가 갈 때. 저희 휴가 갈 때 뭐 타고 가요? 배. 비행기 타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이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요. 네요. 또 휴가 갈 때 제일 걱정되는 거 뭐예요? 집이요, 집. 집 벼놓고 가니까. 그래서 집, 건물, 선박, 항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자, 15번 맞지요. 16번도 맞지요. 자, 17번 얼매. 오케이, 물납이니까 1000만 원이죠. 자, 18번 얼마? 500, 분납은 500입니다. 자, 19번도 맞죠? 지방교육세 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어쨌든 민족의 명절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